지금 막 뭐 소개해 주셨는데요. 한국성과향상센터의 가장 주요한 브랜드가 뭡니까? 그러면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뭐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 플래너를 진짜 내 인생에 성공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도 좀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의 한국성과향상센터의 또 하나의 브랜드 중에 하나가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좀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도대체 얼마나 더 잘 보낼 거냐라고 하는 것에 앞서 작년은 어땠나에 대해서 미리 한번 좀 점검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모두 다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해오셨을 텐데, 내가 작년을 평가해 볼 때 한 목표 달성 정도가 90점 이상은 된다, 대부분 그래도 달성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맨 앞에 역시 앞에 계신 분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 달성하셨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했습니다. 네, 우리 이분을 위해서 크게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들은 오늘도 보셔서 아시듯이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야, 90점 이상은 안 되지만 70점은 된다. 어느 정도는 달성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낙제점이다. 60점 이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예? 그랬더니 어떤 분 65점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도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좀 다니면서 가끔씩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한 70% 정도의 분들이 60점 이하다 이렇게 손을 드는데요. 여러분들 실망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직장인 중 2명 중에 1명은 연초 세운 계획을 거의 못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50점 이하라고 하는 쪽이 거의 5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강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체로 보니까 약 한 70% 정도의 분들이 60점 이하다 이렇게 손들었는데, 올 연말이 됐을 때, 12월 말이 됐을 때 올 목표 달성 점수를 몇 점 정도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적어도 80점 이상에는 다 손들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제가 오늘 강의의 목표를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최소한 30점 정도는 올리는 걸로 이렇게 잡아서 연말이 됐을 때 그런 어떤 올해 진짜 내가 어떤 다른 해보다도 알찬 해를 보냈구나, 그것이 연초에 이런 특강을 들은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성공의 내용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떤 소망,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뜻은 누구나 다 같다. 자, 그렇다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2가지 필수적인 능력이 있다, 공통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뭐를 들고 싶으세요? 자신감, 또 열정, 예, 예, 목표, 예, 예, 능력으로 얘기해 준다면 능력, 자기관리, 예, 자기관리 능력이 하나다. 또 하나는 예, 자기관리하고 시간관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예, 약속이행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자면 자기관리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공감이 되세요? 네. 예. 자기관리 능력의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죠? 대인관계 능력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근데 저것만 있으면 다 성공한다는 게 현실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운, 뭐 어떤 사람은 운칠 복삼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뭐 이런 것에 플러스해서 운이 따라주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운수 대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로또가 크게 당첨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이런 건 없이 로또에 대박이 났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예.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장 큰 복권에 당첨된 분입니다. 3억 1,4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한 3,500억 정도? 예, 복권이 당첨되려면 이 정도는 당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털어먹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년. 요것만 털어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가정까지 완전히 박살이 났다. 왜 저런 케이스만 갖고 얘기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이게 뭐 긴 얘기입니다만은 영국, 미국, 한국 다 조사를 해보면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80%가 약 3년 내지 10년 이내에 과거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게 공통적인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왜 그럴까요? 나태해지고 방탕해진다. 오늘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얘기를 그런 용어로 얘기하자면 뭡니까?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그렇죠?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대인관계를 돈으로 살려고 해봐야 이게 돈으로 사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강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합쳐서 3천억이면 하나는 얼마야? 1,500억의 가치는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없이 큰 복권이 당첨된다면 이건 자신에게 재앙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딱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로또가 당첨된다면 그건 진짜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사실 어찌 보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3번은 운이 온다 그러는데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떠세요? 3번만 옵니까? 운은 무수히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바로 그 점에서 물론 운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운 이전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 만들어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온 것도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잘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시간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 이 벽두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시간 관리에 관한 오늘 제가 약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할 텐데요. 그 속에서 한두 가지라도 확실한 거를 딱 집어내시면 그렇다면 아마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의 구성을 3개까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과연 나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2010년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2010년에 진짜 2010년이 성공적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것. 이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을 제대로 잘 초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건데, 그래서 한두 분 정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과연 지금 나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여기에 이렇게 오실 정도면 어떤 다른 분들보다도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리고 진짜 바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까 우리가 점검해 봤더니 그렇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간 사용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간 관리에 뭔가 좀 누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에 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하다 보니 1년 가고, 지금도 하다 보니 이미 19일 갔고, 하다 보면 1년 가고, 하다 보면 내 인생도 다 끝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끝나는 그 지점에서도 야, 진짜 잘 살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 매트릭스라고 하는 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우선순위가 높다 낮다, 이 일이 진짜 다른 것에 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어떤 기준을 갖고 왔어요? 예? 이렇게 해야지 않는데 잘 안 돼요? 예. 어떤 분은 뭘 갖고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뭐가 돈이 되냐 갖고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시기도 하는데, 대체로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또 하나는 그 일이 얼마나 급하냐 급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처리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들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영역은 뭡니까?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들, 이런 일들도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도 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세 번째는요, 급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도 있다.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의 일들을 좀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각각의 영역에 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한번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하고도 급한 일.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돈 버는 거. 예.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공과금 납부하는 거. 예. 여기는 보니까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지 않는 모양이에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굉장히 쉽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 어떤 그 갑작스러운 어떤 좀 위기가 닥쳐있다거나, 내지는 당장 내일 모레가 마감인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거나, 그죠? 중요한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것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면 뭐예요? 그 내일 모레 봐야 될, 내일 모레도 아니고 내일 봐야 될 시험 오늘 그냥 당일치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급하긴 하지만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 뭐가 있습니까? 자기 개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요 3번 얘기는 3번.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뭐가 있어요? 전화 받는 거. 전화 받았더니 저 여기 좋은 땅 있는데요. 뭐 이런. 또 뭐가 있나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예? 메일 확인하는 거? 예. 수시로 그냥 하다 보면 수시로 그 인터넷 들어가고서 보고 있는 것들, 인터넷 뉴스 보는 일들, 뭐 이런 것들. 예.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합니까? 급하면 중요한 걸로 착각하고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다 그러면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3번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떤 일들입니까? 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죠? 노라고 하지 못하고 잡는 약속들. 예. 그렇죠? 예전에 보면 제가 이게 굉장히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낮 시간보다 저녁 시간이 훨씬 더 바빠요. 예? 그래갖고서 술 약속이 안 오면은 제가라도 전화해갖고서 만들어서라도 하여튼 좀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너무 많은 그 외부 활동, 사견 모임. 예전에 말이에요.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만은 예전에 그 벤처협회 회장 하셨던 이민아 회장님이 한번 사업을 말아드신 적이 한번 있으셨죠, 그죠? 예. 그때 그분이 그 자신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자신이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원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외부 탓을 많은 사람들은 하는데 저는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 사업이 안 된 건 전적으로 내 탓이다. 내가 너무 이런 활동들이 너무 많았다. 온갖 회의와 온갖 그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찾아다니느냐고 그쪽을 쫓아다니느냐고 정작 내 손톱 밑이 썩어가는 것들을 잘 몰랐고 특히 당장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차세대 사업들을 발굴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 이쪽 일들이요, 그죠? 위임하지 못한 일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좋은 아이템을 갖고 급작스럽게 이 성장한 이런 기업들에서 보면 대표들이나 책임자들이 그야말로 모든 일들을 예전처럼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냥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 뭐 이런 것들, 또 엉성한 기획, 대충 하는 일들, 그렇죠? 요즘처럼 그 경쟁이 심각해져 있는데 대충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재고만 만들어내기가 일쑤입니다. 분량을 만들어내면 어때요?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들은 허비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예. 자, 이런 일들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뭐가 있을까요? TV 보는 일들. 또, 뭐 상습 음주. 하여튼 2차, 3차는 기본이다. 뭐 이런 경우들 많죠, 그죠? 집에 잘 안 들어가, 밤늦게 배회하기.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 TV 평균 시청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하루 2시간 30분 정도가 평균 TV 시청 시간입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면 수직으로 계시기보단 수평으로 계신다. 어디에 가 계세요? 소파에. 자세는 한 손을 못 들고 있어요. 리모컨 들고. 그야말로 지금 들어와 갖고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렇게 TV 리모컨 돌리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사상 안에 4번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에 해당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 아이들과 놀아주기.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것, 또 예? 책 읽기, 또 건강관리, 자기개발, 그렇죠? 우리 부하 직원 육성하는 것,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일들일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돌보고 자신의 영적인 그런 측면들에서의 충만함을 갖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4개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순위 높게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1번을 해야 되는데 그죠? 3번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근데 1번 다들 하게 되죠, 그죠? 1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롭거나 직장 수명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1번을 열심히 합니다. 이야, 참 위기를 드디어 모면했다. 난 참 대단한 일을 해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2번으로 가야 되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3번으로 가요. 3번으로? 예. 바로 3번으로 옵니까? 아이고. 바로 4번으로 가지는 않죠. 그죠? 3번으로 갑니다. 예. 3번에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허무하죠. 그죠? 바쁘긴 엄청 바쁜데 남는 결과들은 별로 없더라. 1번, 3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좀 항상 긴장의 연속이고요. 그죠? 소진되는 느낌, 항상 피곤함을 갖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4번으로 가게 되죠. 그죠?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있는 그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1차적으로는 편안하죠. 그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뭡니까? 나 자신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바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4번에 있죠. 그죠? 4번에 있으면서 우리들은 스스로가 무너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번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번이 발생하면 어때요? 그야말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것처럼 다시 또 1번으로 찾아가고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3번하고 4번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간 관리의 악순환 고리를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는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간 관리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건 스케줄. 바로 이쪽 2번을 자꾸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2번 쪽은 어떻습니까? 2번을 우리가 2번에 있는 활동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예? 표가 안 나지만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체로 어떤 일들이 소중합니까? 그죠? 예. 2번에 있는 일들이 소중하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이고 균형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어떤 좀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2번에 있는 일들이다. 근데 이런 일들은 1, 3, 4로 돌아가는 이 악순환 고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간에 인사하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악수 한번 해보시고요. 누구 손이 큰가 한번 좀 손을 한번 대보시죠. 옆에 있는 분하고.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십시오. 서로 간에. 자, 손이 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이 크신 분. 그 둘 중에. 자, 손이 크신 분이 손이 작은 분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십시오. 나 지금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작으신 분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예. 자, 그러면 요번엔 좀 바꿨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손이 작으신 분이 손이 큰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그러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시고요. 역으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악수하시면서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평균 수치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께 누군가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분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저 좀 시간 관리를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옆에 분이 조언을 아까 잘해 주시던가요? 예. 예, 그럼 이분에게 좀. 중요하지도 않고 기급하지도 않은 거를 요거 4번 요거를 그거를 5% 이내로 줄이고 아하, 이 5% 이내로 줄이고 5% 줄이고 예. 그다음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예. 40% 이상 올리고 아, 이걸 더 올리고 그다음에 중요하지만 예.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를 이거 긴급한 거를 예. 한 20% 해서 저 긴급하지 않은 쪽으로 올리고 예. 그런 식으로 예. 하라고 그렇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에게 크게 좀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는 조언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저걸 딱 보더니 어떤 분이 균형이 잘 맞춰져 있네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균형이 맞춰져 있다니요. 그게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 같이 하여튼 게 균형이 맞춰진 생활은 아니잖아요. 균형 잡힌 생활은 어떤 생활이 균형 잡힌 생활입니까? 그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좀 많다면 그쪽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도 일이지만 또한 가족과의 대화를 한다거나 당장의 눈앞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해나가고 그런 어떤 좀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이 좀 많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대담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수치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썩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의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질 것 같아서 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시간 관리 강의를 하기 전에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평균 수치보다도 더 이하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 한 13년, 12년쯤 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리더십이라고 해서 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그 세미나 도중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나이가 80이 됐다. 80살 생일을 맞이했다. 80살 생일날 여러분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쭉 같이 참석했다가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자리에 있어서 나에 대해서 찬사를 바친다. 그때 어떤 찬사를 듣고 싶은지 한번 좀 적어봐라.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로부터 내가 받고 싶은 찬사. 우리 아버지야말로 내 인생의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배웠고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항상 친근하게 친구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뭐 이런 대충 그런
걸 듣고 싶더라고요. 그런 걸 쭉 적으면서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바로 이어져 나왔던 질문이, 근데 지금처럼 계속 산다면 나이 80이 됐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그야말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나오겠더라고요.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야, 지금 내가 진짜 어느 다른 설교보다도 그 질문, 딱 2번의 질문이 저로 하여금 뭔가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아빠로서의 역할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내 생활은 거의 그냥 내내 바쁘다고, 사실은 바쁘지도 않아요. 뭐 실제 중요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다가 거의 그냥 밤늦게까지 2차, 3차 하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2시, 3시, 때로는 신문하고 같이 배달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와의 시간은 거의 내지를 않는 겁니다. 난 바쁘니까. 나는 바쁘니까. 아이와의 시간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내야지. 그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저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살았을 때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가장 먼 결과를 가져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제 생활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솔루션보다 먼저 우리들의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우리들의 시간 사용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 생활을 바꿀 수 있을까? 그때 주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크고 작은 돌들이 있습니다. 이 병에 이 크고 작은 돌들을 다 이렇게 좀 채워 넣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저 돌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큰 거를 먼저 넣고 나중에 작은 걸로 채웁니다.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큰 돌부터 먼저 넣는 거죠. 작은 돌부터 넣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작은 돌들은 몇 번에 있는 일들입니까? 이런 돌들이. 3번 내지는 4번에 있는 일들이죠, 그죠? 쉽고 당장 닥쳐와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 넣다 보니까 뭡니까? 진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은 항상 어때요? 시간 있으면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항상 넣지 못하고 그 일들은 항상 뒤로 미뤄지기가 일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돌부터 넣자.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과의 시간을 먼저 확보해 놓는 거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일찍 들어간다. 우리가 마치 다른 친구하고 약속이 잡히면 어때요? 그 약속 피해서 다 시간들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이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내 가족과의 약속을 먼저 하는 것. 그리고 또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내가 가만 보니까 대학교 때도 공부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그 대학교 때 공부한 거 갖고서 몇십 년 후, 10여 년을 우려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다 낡아빠진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저의 비전을 좀 확인하고 내가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큰 돌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책을 읽고 또 그와 같은 훈련을 하는데 내 시간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시간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시간이 나와야 돼요? 이 3번, 4번에서 시간이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일찍 집에 들어와야 하고 일찍 일어나야 하고 이런 일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생활 속에서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기 통제력이 생긴다 할까요? 우리 이번에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하기가 어렵지만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스스로가 내가 나를 이겼다.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야말로 자유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유에 대해서 사실은 방종과 같은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내 인생을 운영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게 바로 2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2번을 하는 능력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4번에 가서 굳이 위안을 찾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죠. 2번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번이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1번의 질이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1번이 많은 직업이 어떤 직업인 것 같으세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 많은 직업. 어떤 직업일까요? 예? 예. 어떤 분들은 소방수, 경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방수, 경찰이 1번이 많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IT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소방수와 경찰은 완전히 95% 1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방수와 경찰의 핵심 임무는 뭡니까? 사실 2번이죠, 2번. 네. 1번은 어때요? 2번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이 1번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합니까? 소방수 그러면 불 끄는 사람, 경찰 그러면 범인 잡는, 예?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2번이 뭡니까? 당신의 핵심 임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2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 오늘 내 생활 속에서, 내 업무 속에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얼마나 했는가? 이 점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내 생활에 비중이 낮다면 지금 너무 아직까지도 위기 대처하느냐고 내 생활의 대부분이 보내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을 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좀 점검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번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34의 악순환 고리가 딱 끊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유가 있어지고 그거는 성격적인 변화로도 나타나고요. 외모의 변화로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 표를 놓고 이렇게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영역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죠? 2번입니다. 2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근데 2번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이죠.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그 가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뭐가 급하냐 급하지 않냐의 기준만이 남게 됩니다. 이건 어때요? 마치 자극 조건반사처럼 자극이 오면 반사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가치관이 분명해질 때 우리가 이 동물적인 조건반사로부터 그런 어떤 좀 이 벗어날 수 있고 이런 중요함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가질 수 있을 거다. 또한 이건 어떻습니까? 급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이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 없이는 당장의 1차적인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2010년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해로, 가장 성공적인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내게 2010년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무엇보다도 이 계획적인 어떤 생활, 계획적인 실천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으로 좀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으로 가장 소중한 것 확인, 이 부분으로 가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오늘 몇 분은 낯익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제가 90%의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확실히 알고 있을까요? 두 가지. 예? 죽는 거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거. 똑같이 주어진 거. 예. 거의 얼추 맞췄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여러분 모두는 태어났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 언젠가는 이 땅에서 가실 거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거기 보면 이런 거 그려져 하나 있죠, 그죠? 이쪽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를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감할 날짜를 혹시 아시면 적으시고요, 아니면 퀘스천을 찍고, 자, 그 위에 이 시간선 위에 오늘을 한번 좀 딱 표시하고 오늘 날짜를 적어 보십시오. 나 지금 얼마만큼 와 있는지. 오늘 2010년 1월 19일은 내 이 타임라인 위에 시간선 위에 어딘가 한번 좀 시간을 거보죠. 그렇습니까? 예. 혹시 옆에 있는 분이 이쯤에다가 오늘 날짜를 적어 놓으신 분은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 바빠도 그분하고 꼭 시간을 내서 얘기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옆에 분하고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앞뒤에 있는 분들 두 분이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서로 만나는 것도 인연 아닙니까, 그죠? 서로 인사를 하시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은 10년 전에 자신이 돼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분은 10년 후 오늘 2020년 1월 19일 자신이 돼서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뒤에 분들 서로 두 분씩 서로 간에, 예, 앞에 분은 10년 전에 자신이 돼서 소개하시고요. 시작하십시오. 예. 서로 간에 그래도 이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고요. 자, 우리가 이쪽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쪽에 있는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이미 다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죠, 그죠? 예,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건을 자꾸 뭔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꾸 이걸 바꾸려고 하는 시도. 어거지. 또는 역사 왜곡 그럽니다. 일본 친구들이 가끔 그런 시도를 해서 우리의 부활을 돋구죠, 그죠? 예. 자, 이쪽은 우리들의 역사다. 히스토리, 그죠? 그랬더니 요즘은 여자들은 히스토리가 좀 남성성이 강하다고 여자들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허스토리 그러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이게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미 흘러간 옛 노래고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다. 여기에다 자꾸 목숨 걸고 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내 얘기가 펼쳐질 곳은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예, 이쪽, 미래. 이쪽에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쪽이 마이 스토리죠, 그죠? 마이 스토리는 좀 어때요? 이건 미스테리합니다. 아직 뭔가 좀 여러 가지 신비감이 있죠, 신비하죠, 그죠? 뭔가 좀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예? 현재를 보는 것이다.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예. 습관을 보는 거다. 예. 여기는 아주 굉장히 대단히 수준이 높아요. 그죠? 제가
미래를 예측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럼 다른 데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점을 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점을 보러 갔는데 자기가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좋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점을 보러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됐어. 그러고서 그래서 그럴 바에야 뭐하러 점을 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터이니 혹시라도 복채를 내실 분은 있다가 가실 때 저기다가 내주시면 제가 모아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채를 안 내셨어도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 기왕 공짜로 다 주기로 한 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게 너무 쉬웠어.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이 중요한 얘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일을 잘 예측할 수 있을까? 내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한다면 어떻습니까? 100%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어때요? 50% 이상은 여러분 이미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내일이 굉장히 밝아졌죠. 그죠?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잘 미스테리해.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 난 내일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내가 내일 생활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계획을 갖고 그것을 실천을 해낸다면 그러면 물론 100% 다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인생을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24시간을 다 계획을 세우고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하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적어도 내가 내일 꼭 해내겠다.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내일을 그렇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10년 후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10년 후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죠? 10년 후를 미리 가보는 겁니다. 이 비전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보이게 하는 겁니다. 보이게 하는 것. 뭔가 아직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분명하게 현실 위에다 드러내서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부터 내가 10년 후에 저기까지 어떻게 가야지? 그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IT의 구조 활동을 위해서 어디 IT까지 이렇게 공항까지 날아간다고 한다면 항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비행기가 딱 떠서 그 IT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그 정해진 항로를 날아가는 시간이 전체 비행 시간의 몇 프로나 될 것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10% 미만이랍니다. 이 항공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기류의 영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항로대로 가면 오히려 더 연료가 많이 들고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참조해서 그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항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9%의 비행기는 0.01%는 이제 가끔씩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목적지를 알고 있고, 그죠? 그때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항법 장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 관리 이런 걸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열심히 다 잘 듣고 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뭐 마치 항로가 정해졌으면 그 항로 100%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항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90%의 시간은 그러면 항로 밖에 있으니까 항로 그럼 정하지 말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비행기는 그야말로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죠?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고요.
2010년도를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해로 만들고 제대로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0년 이러한 아웃풋을, 이런 비전을 갖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어때요? 도달한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 아닙니까?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런 점에서 참고가 될 만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상품도 준비해 왔습니다. 손을 먼저 드셔야 돼. 이 사람은 누군지. 12살에 인쇄공장에 입사했고 피레침을 발명하고. 예. 저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 예, 맞히셨습니다. 저분에게 박수 좀 보내주시죠. 예. 저분에게는 꿈을 이루시라는 뜻으로 미니 축구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벤저민 프랭클린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 배부 자료에도 나눠드린 겁니다. 예. 조금 예습을 미리 했으면 답이 거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에 보면요, 나이 28 정도가 됐을 때, 아까 보셨듯이 그야말로 초등학교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 인쇄공장에서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돈도 좀 모았고 사회적으로도 저 사람 참 괜찮다는 일정하게 좀 명성도 좀 얻었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근데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건가? 내 인생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회의를 했고요. 그때 그 고민 끝에 내 인생의 성공을 분명한 기준으로 하자면 바로 이러한 가치에 충실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것을 내 나침반으로 삼아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고 이 13가지의 덕목을 정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그러면 어떤 걸 많이 목표로 정합니까? 돈 10억 벌기, 또는 누구처럼 국회의원 되기, 이런 게 목표로 정하는데, 사실은 그건 뭐예요? 그건 진짜 목표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수단이죠. 왜 돈을 법니까? 돈 버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돈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가치가 내 인생에 소중하기 때문에 난 그런 가치를 위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그 근본에 있는 가치는 망각한 채로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랭클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손들에게, 야, 너희들 돈 쫓아 살거나 명예 쫓아 살지 마라. 그거 쫓아간다고 해서 붙잡아지지 않는다. 뭡니까? 궁극적인 가치,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면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그 사람 자서전에 보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후손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신년 벽두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같은 취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진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좀 분명히 해보십시다. 가장 근본에 있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에 있는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한번 좀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야말로, 피라미드식 국건이 설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뭐예요? 기초가 튼튼합니까? 그게 그렇게 몇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뭔가 저 올린 것 같은데 바로바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내 가치의 기초 위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한 해의 어떤 좀 구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이야말로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가 될 거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이미 좀 자신의 이런 덕목을 이렇게 좀 정해서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좀 하는 거 보고서 하겠다 이겁니까?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런 가치관의 정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는 막연하고 너무 힘들게 여겨져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알면서도 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한번 좀 제가 간단하게 방법만, 오늘 뭐 여기서 워크숍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방법만 간단하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의 가치를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요. 확인해 놓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것을 처음에 내 가치를 확인했을 때 그때 내 생활, 지금 당장의 생활하고는 너무나 큰 갭이 있어서 이게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프랭클린도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이와 같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가치를 정해놓았을 때 저걸 수첩에다가 세로축에다가는 저 가치를 적고 가로축에다가는 요일을 적어서 그거를 그 주에 했는지 안 했는지 처음에 까맣게 점을 칠해 나갔답니다. 처음에는 어땠겠어요? 노트가 새까맣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근데 점점 그 검은 점들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저런 노트로 자신이 관리하지 않아도 충실하게 자신의 가치에 충실하게 살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어떤 다른 것보다도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줬다. 저 역시도 제가 저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내 인생의 이 가치를 처음에 정했을 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점점 좁혀져서 제 생활 속에서 저런 가치들이 잘 반영돼 나갈 때 그때 참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에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가치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치의 예를 지금 거기에다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딱 내게 소중한 가치를 한번 좀 적어보라면 이런 명사형으로 어떤 것들이 내 소중한 가치들인지 우선적으로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것들을 한 5개 정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앞쪽에 앉아서 어떤 것들을 한번 좀 선택해 봤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저는 5가지 선택했습니다. 긍정적 태도, 끈기, 신념, 용기, 자주성. 예, 그걸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진 것,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다들 제가 선택한 5가지가 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어서 이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그런 것들을 잘 충실히 채워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본인에게? 제가 제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떤 다른 분들의 선택과 이분의 선택은 아마 다를 겁니다. 이분하고 똑같은 선택을 한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분 내면에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가 진짜 충실하게 내 나름대로의 내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산다면 이런 가치들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순간, 이 짧은 순간에도 바로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10분 내지 15분 정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오늘 가서 자기 전에 좀 가져보면서 어떤 것이 내게 소중한 가치일까? 좀 음악도 은은하게 틀어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치들이 충실하다면 내가 언제 어떤 순간에 내 인생의 끝이 와도 나 참 제대로 살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도 한번 좀 매겨보세요. 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접근하지 말고 그렇게 쭉 적어놓은 다음에 먼저 버리라면 뭐부터 버릴 건가 쭉 한번 버려나가는 걸로 쭉 버려나가다 보면 어떤 것들이야말로 진짜 내게 중요한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딱 드러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명사형에서 플러스 뭘 해야 됩니까? 그거를 동사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가치들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했던 방법처럼 그렇게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짤막하게 딱 적어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헌법이죠. 이제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해가는 내 법을 갖게 됐다. 만약 이 내 법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의 법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는 지배를 받는 거죠. 그죠? 뭔가 사회적 지배를 받거나 다른 어떤 좀 그런 지배를 받거나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자기 통치, 자기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지배가치라고도 합니다. 지배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지배가치를 여러분들이 적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2010년을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가장 바탕이 되고요. 그 201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거 아시죠, 그죠? 뭡니까 이게? 알라딘의 램프를 탁 만났어. 여기서 딱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해 보세요. 다 들어줄 테니. 그러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겠어요? 소원, 세 가지 소원.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사람들이 세 가지 소원을 바로 들어준다는데도 그 세 가지 소원이 뭔지 잘 얘기를 못해서 어때요? 잠깐 떠나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이 알라딘의 램프는 어디 여러분들 동화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입니다. 딱 찔렀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소원이 있는가? 그러면 어때요? 그건 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010년을 시작하면서 쿡 찔렀을 때 뭐가 당신의 소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소원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탁 찔렀더니 어떤 돈, 여자, 결혼 한 가지만 얘기해. 그런데 돈, 여자, 결혼.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썰렁한 유머고요. 자, 2010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확인했다면 그 가치 위에 이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그러한 소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목표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목표는 어때야 되냐? 스마트해야 됩니다. 스마트. 그죠? 똑똑해야 돼. 요즘 스마트폰이 완전히 거의 그냥 대세를 잡아버렸잖아요. 그죠? 얼마 만에 이 스마트폰이 나와갖고서 얼마 됐어요? 저기 아이폰 나온 지가 2달 됐어요? 2달, 3달 됐나? 아이고, 세상이 바뀌네, 세상이. 예,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 스마트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스마트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스마트폰까지 같이 갖고 있으시면 더 스마트해지겠지만, 그래서 스마트한 건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책을 더 많이 읽겠다.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하와의 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나은데 저거는 스마트하지 않다. 아직은
스마트하다는 건 뭐예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측정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이 25권 시한이 분명해야 돼. 1년간 뭐 책도 그러면 그 25권을 어떤 분야에서 몇 권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구체적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죠? 250권을 읽겠다? 학자도 아니고 매일 회사 다니는데 그럼 뭐예요? 이건 이제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지. 아니면 아예 회사를 다니지 말고 250권을 읽든지. 그죠? 뭐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스마트한 겁니다. 구체적이면서 또한 측정 가능하고 행동 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시의성이 분명한 이런 목표로 만들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왕 하시는 길에 시간 조금 더 내서 한 30분 정도만 더 내서 여러분들의 올해 2010년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가치에 근거해서 내 가치가 보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 가치인데 가정이라는 게 가치인데 내가 보니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네. 그래서 올해는 가족과의 어떤 좀 더 시간을 제대로 좀 보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내 올해의 소원이다. 그럼 그것을 소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1년 후가 됐을 때 이제 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걸 했나 안 했나 이런 것이 저에게 부담이긴 하지만 기왕 한 걸 공개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2012월까지 몸무게를 70kg를 만들겠다. 제가 지금 좀 몸무게가 한 76kg 이렇게 나가거든요. 6kg 빠뜨려. 예? 70kg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죠? 예. 제가 이거를 딱 목표를 세워놓고 났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잘하면 목표를 좀 한 2월, 3월 달에는 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제가 요즘 그래서 사실 작년 11월부터 해갖고서 글을 매주 한 꼭지씩 쓰는 걸 도전을 해서 책을 쓰자는 사람들은 꽤 있는데 책을 쓰자니 지금 뭐 경영해야지 뭐 이것저것을 하는데 책 쓰는 게 한꺼번에 그렇게 시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그것들을 모아서 책을 내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많이 아시죠, 그죠? 이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전체 졸업생 중에 84%는 목표가 없다고 했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고 3%는 글로 써서 자신의 목표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20년이 지난 후에 추적 조사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순자산의 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 사이는 순자산이 2배 차이가 나더랍니다. 이 차이는 10배가 차이가 나더라. 이 차이는 20배가 나더라는 겁니다. 단지 목표가 글로 쓴 목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하튼 비행기가 떠서 열심히 가고는 있는데 목적지가 없는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열심히는 가. 근데 어딘가 도달할 곳이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돋보기가 초점을 딱 모아서 뭔가 이 초점을 맞춰주면 그야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데 반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에너지들은 똑같은 에너지가 주어져도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010년을 뭔가 좀 다른 결과를 내려면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까지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IT까지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경로를 그려놔야 되겠죠. 가다가 물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서는 도달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 달을 시작할 때 그렇다면 이달에는 그런 어떤 목표를 보면서 이달에 그러면 어디까지 그것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점검해 보고 이런 것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한 달을 분명하게 가면서 항상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부분들이 되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2010년을 확실한 목표를 갖고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는 너무나도 간단하면서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확인하기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초점 맞추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리추얼. 그러니까 어떤 의식입니다. 의식. 뭔가를 할 때 항상 하게 되는 어떤 좀 의식, 반복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지성? 한국 사람들은 박지성이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로 아는데 사실은 박지성보다 조금 잘하는 선수가 이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 친구의 프리킥을 차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차는지 아시죠? 그죠? 딱 공을 어때요? 무늬까지 딱 맞춰서 딱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약 7발자국에서 8발자국을 딱 가서 딱 서서 이렇게 해서 딱 호흡을 조절하고 그러고 나서 빵 찹니다. 이때 뭘 할까요? 이 호날두는 이게 바로 이제 항상 하고 있는 이걸 이제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호날두가 하는 리추얼이죠. 이때 자기의 호흡 조절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공을 차서 어떻게 차서 어디로 해서 어디로 딱 들어가는 것까지를 싹 그려놓는 거죠. 그러고 가서 팡 찹니다. 그죠? 야구를 잘하는 이치로라고 하는 선수도 항상 뭐 상대방이어서 약간 좀 얄밉긴 하지만 항상 저 친구도 보면 바로 저 폼이죠. 그죠? 투수를 향해서 딱 이렇게 하고 딱 와갖고서 그거 합니다. 항상 보면 리추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 이 대결에서 이 마음으로부터 저 선수와의 대결에서 자신이 이기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리고서 딱 그 타석에 서서 이 타격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선수들의 이런 공 한 구 한 구를 맞는 리추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추얼을 하고 계신가요? 거울 보기. 예. 좋습니다. 거울도 이제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딱.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어떤 리추얼이 어떻게 리추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수들의 공 한 구 한 구만큼 오히려 사실 그보다 더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하루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그냥 막 와서 앉아갖고서 컴퓨터 켜고 뭐 그때부터 또 오자마자 신문 보거나 뭐 메일 체크하고 바로 또 정신없이 시작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한 구 한 구를 맞는 것 그 이상의 정성으로 우리가 하루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걸 꼭 포함시키십시오. 하루에 1%의 시간을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합시다. 자,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루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하루를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 무엇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지를 염두에 두고 내 이 하루를 어떤 하루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마치 공을 차기 전에 이 공을 어떻게 차서 어디로 집어넣을지를 상상하고 차는 것처럼 내가 이 하루를 맞이할 때 어떤 하루를 맞이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려보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때요?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거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계획 세우기 그러면 1차적으로 생각 떠올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많이 해봤죠, 그죠? 자, 이런 계획은 우리가 이 초등학교 때 이미 극복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이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만약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과 그리고 이런 나머지 시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가 뭘 빽빽히 다 계획을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계획의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이러한 일들 중에 진짜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뭔지,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그러고서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ABC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ABC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하루를 좀 시작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결국은 매일매일의 성공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이고 한 해의 성공이고 그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근데 그 10분이 뭐예요? 그 1%의 시간이 나머지 99%의 시간을 좌우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고 끌려가다 보니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 오히려 사건이 나를 통제해 버렸다. 거꾸로 내가 사건을 통제했다. 바로 이것이 그 하루를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말씀드리기보다 이것만 제대로 이렇게 해낸다면 적어도 이 한 해가 전혀 다른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그런 메모광이었다. 이런 리추얼을 분명히 했다. 이 얘기는 이병철 회장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사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이쪽 일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들의 생활 자체를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소중한 것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가치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한 해의 목표를 스마트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초점을 맞추는 그런 어떤 리추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를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는데 좀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항상 우선순위의 관념을 갖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 항상 이런 질문을 마음에 두고 과연 나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단지 급하게만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우리 시간을 적분한다면 그것이 인생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미분한다면 그것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시간인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명쾌해서 질문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얘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이 가장 대화가 부족한 상대가 누군가?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가 가장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잘 그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가 내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요. 이렇게 처음에 하다 보면 야, 이게 진짜 내 내면에 있는 진짜 가장 소중한 가치 맞나? 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들고 좀 막연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뿌연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뭘 수련을 해서 해야지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진짜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건 오히려 연기가 되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오늘 당장 가서 하십시오. 오늘 당장 가서 적어보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입니다. 해답입니다. 정답이라고 해답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지침으로 해서 살아보십시오. 없는 것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의 통로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요.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막연한 얘기를 많이 써놨더라고. 뭐 균형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탁 써놓고 가치 이런 얘기들 써놓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뭐 무슨 이렇게 좀 막연한 얘기인가. 근데 하다 보니까 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야말로 그런 그 양적인 균형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보다 분명한 가운데 균형이 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가 어떤 그런 수련이나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라도 자신을 확신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지침으로 해서 생활하시고 그러고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점점 더 가다 보면 그러면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해지고 잘 알게 되는 것들을 아시게 되고요. 좀 더 나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메일로 거기 보면 제가 메일 주소를 적어놨으니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뵈서 너무나 진짜 반가웠고요. 신년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은 귀한 분들을 모시고 강의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꼭 2010년에 진짜 오늘 이 강의가 특강이 기초가 돼서 내 인생에 진짜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이루시기 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메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다들 약속하셨습니다. 예. 제가 명단 가져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